난 몰라 할 수 있지만 아이들이 반대를 심하게 했으면 좀 마음이 그렇죠. 힘들었을 때 그게 아니었다고 했거든요. 아니었어요. 아까도 이제 얘기하는 도중에 내 지인이 그런 지금 상황이 있어 두 분이서 또 얘기를 하던데 저희 또 선택을 하고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재혼할 때 자녀의 의견이 우선이지. 그거 나는 무시 못하지. 아니다. 뭐 결혼은 내가 사는 건데 얘네들하고 상관없으니까 나의 의견이 제일 중요하다. 자, 둘 중에 골라주시면 아, 되겠습니다. 이건 여자 남자가 다 갈릴 것 같아. 아, 그런가? 약간 그럴 것 같아. 엄마들이 아이들 안 한다고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예. 하나, 둘, 셋 눌러주세요. 자, 과연 자녀의 의견 아니다. 나의 의견, 나의 삶에 와. 와 이제 야. 진짜 많이 달라졌구나. 과연 자녀의 의견 아니다. 나의 의견, 나의 삶에 와. 와 이제 진짜 많이 달라졌구나. 아니 왜냐면 진짜 예전에는 엄마들이 다 이쪽으로만 갔었단 말이죠. 아니 그게 아니라 저는 굉장히 이혼만으로도 아이한테 굉장히 상처를 줬을 텐데 제가 아무리 뭐 핍박받는 아내였다 하더라도 재혼을 하게 될 경우에 그 아이는 되게 두려울 거예요. 많은 여성들이 아직은 아버지보다는 엄마랑 많이 살잖아요. 그러니까 양육권을 엄마가 갖고 있기 때문에 같이 더불어서 가는 경우가 많아서 이 아이가 눈물로 엄마 저 사람이랑 엄마 안 했으면 좋겠어. 저 아저씨는 싫어. 그러면 제가 제 행복을 찾겠다고 우리 아이가 울고불고 싫어하고 모녀 관계나 모자 관계가 와야 되는 건 저는 싫어요. 왜냐면 노후의 행복 결국 남는 건 부부라는 건 알아요. 부부라는 건 알지만 모든 행복은 관계에서 오는데 제 자식과의 관계가 어그러지면서까지 이 남자가 선택할 만큼 대단한 남자가 나타날까? 저 살아보니 꿈이 이런데 안 살아보셨어요. 자식을 생각하면 뭘 이혼을 참고 살지. 아니 왜냐면 예. 저는 누구의 아내가 될 수 있고 가변적이고 어떤 사람이 제 남편이 될 수가 있지만 이 아이의 엄마는 저밖에 없기 때문에 저로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그 살면서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나를 버리고 나 외에 타인을 자꾸 얘기를 하거든요. 그건 아니에요. 왜냐면 아이들은 부모가 엄마든 아빠든 재혼을 한다 그러면 모든 자식들은 다 반대합니다. 맞아. 어떤 상황이든 간에. 어린애들은. 정말 나 잘났어 뭐 엄마 좋아 뭐 아빠 좋아 이런 사람 없습니다. 전부 반대합니다. 자기 손해거든. 예, 근데 이게 그 내가 어떤 그 상대방을 선택을 해서 그 사람이 이 사람은 내가 내 인생을 맡길 수 있다라는 판단이 들었을 때 그때는 내가 자식을 설득을 해야 되지. 그 아이한테 네가 날 설득해가지고 결정권을 주면 안 된다. 미래를 니들이 만들어 줄래? 그거부터가 비극이 됩니다.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우리 집사람한테 뭐라 그러니 아이들한테 엄마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모라고 불렀어요, 처음에는. 이모. 예. 나중에 엄마라는 생각이 들 때 너희들이 엄마라고 불러라 그랬어요. 그 사이에 기간이 내 생각에는 3년도 안 걸렸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집사람에 대해서 나 솔직히 얘기해서 너희에 대한 건 존경심을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그렇게 한다는 게. 그 어린 나이에 20대 초반에 아이들 다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 졸업할 때까지 밥 사주고 못 사주고 정말 내가 옆에서 이렇게 봐도 우리 부모님이 뭐라 그러고 뭐 해도 항상 저는 와이프 편을 들었어요. 내가 봤으니까. 그거는 이건 그 우리 집사람이 잘못한 게 아니고 그건 아버님이 잘못하신 겁니다라고 내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결국은 아이들이 판단하게 놔두느냐 어른이 판단하게 놔두느냐는 어른이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인생이기 때문에. 좋으신 말씀이에요. 근데 네. 이 세상 일이 그 뜻대로 안 돼. 현실은 저도 좋은 케이스. 아들, 딸에게 상의하고 동의를 구하고 물어보고 설득을 시키고 당연히 그렇게 가족들끼리 얼마든지 공개적으로 웃으면서 그렇게 하고 싶지. 예. 그래서 이제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다 있으니까 그런 작업을 이렇게 하는데 매번 결혼할 때마다 그러면 어떻게 해? 매번 결혼할 때마다 그러면 어떻게 해? 마침 그때 물을 먹으면 어떻게 해? 말씀하실 때마다. 아니 참. 그 정도가 있으니까 또 그런 거에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자식들을 이렇게 설득하는 게 뭐 이렇게 어느 날 이렇게 하면 뭐 5분 만에 10분 만에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당연하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는 그런 토론 이제 시간을 갖는데 제가 어떤 여인을 만나면 그 사랑이라는 것은 그 사랑의 속도가
자식들을 설득하는 그 시간보다 몇 배 빨라. 기다려주지 그래서 않으면 토론해. 그 자식들을 설득하고 이해를 시키고 그 전에 벌써 사랑이 이루어지고 벌써 정말 아까처럼 막 이렇게 진행이 되고 결정이 돼버려서 나도 어떻게 그걸 지휘할 수가 없어. 사랑은. 그러니까 그냥 주변에 여자만 나타나면 이게 어떻게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게 그렇단 말이야. 내 마음대로 안 된단 말이야 그게. 처음부터 상담을 안 하는, 토론을 안 하는 아빠. 전준희 마다님 어떠셨어요? 네, 저는 제 이제 엄마 얘기를 좀 해볼게요. 저희 엄마가 이제 아빠가 월남전에서 돌아가셔서 28에 정말 청산 가부가 되신 거예요. 저희 오빠랑 저 5살, 저희 오빠 8살에 28살에 청산 가부가 됐으니 예쁘시거든요. 지금은 하늘나라 가셨지만 집안에서 이제 엄마가 우리만 보고 살았는데 또 엄마 친정 쪽에서는 안쓰럽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좋은 혼사처가 왔어요. 그럼 가야지. 이제 그때는 뭐 연애하고 엄마 그런 신경단수 우리 둘 키우느라고 정말 바쁘셨거든요. 그래서 좋은 혼사처가 와서 이제 우리 이제 이모 할머니가 오빠랑 저를 딱 앉혀놓고 이렇게 옛날에 무슨 지금은 없어졌 은행장님이시고 이제 자녀분이 둘이 있고 그분도 사별을 하셨다. 그래서 엄마랑 참 잘 어울릴 것 같으니 어떠냐고 먼저 물어보셨어요. 나는 당연히 좋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때가 제가 은행장이래잖아. 제가 중학교 정도 됐었는데 오빠는 고등학생, 3살 제가 고등학생이거든요. 갑자기 오빠가 안 됩니다. 또 이러는 거예요. 오빠가 왜 안 되냐,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저는 괜찮지만 우리 진주가 시집갈 때까지는 그냥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 이야. 그 그래서 평생 오빠가 나중에 엄마한테 잘했어요? 잘하긴 잘했죠. 잘했지만 후회했겠죠. 왜냐하면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엄마 일기장을 봤는데 엄마가 일기를 항상 쓰셨거든요. 근데 엄마 일기장에 오늘은 뭐 아들이 왔다 갔다 막 행복했다. 그리고 맨 끝에는 다 가고 나니까 외롭다. 그럼. 또 우리 딸이 젊은 날 28이면 아유. 우리 딸이 왔다 갔다 뭐 손주들이랑 맛있게 저녁 먹었고 막 다 써요. 늘 끝에 한 줄은 외롭다. 라고 써 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그때 올라나. 정말 내가 왜 적극적으로 오빠를 설득하지 못했을까. 정말 엄마가 너무 어렵지 뭐. 28부터 수십 년을 너무 외롭게 사셨잖아요. 그래서 재혼하셨으면 더 오래 사셨을 텐데. 제 말이 그 말이에요. 외롭지 않으셨으면 맞아. 20년은 더 사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너무 안쓰럽고 그래서 저도 다행히 만약에 누군가의 자녀가 망설인다. 뭐 대놓고 싫어. 뭐 이거 뭐 철없이 그러지는 않겠죠. 요즘 아이들이 망설인다면 그렇다면은 그와 친해질 때까지 시간을 좀 길게 내가 아무리 사랑이 쏜살같이 살처럼 가더라도 그 감정은 둘의 감정이고 잠깐 이제 같이 이렇게 시간을 갖고 하면서 아이들이 마음을 열 때까지 조금 기다려주는 거는 필요하지 않겠냐. 저희가 이 얘기를 한번 나눠볼까 봐요. 지금 이제 아이가 어린 거 말고 아이가 다 컸다고 생각을 했을 때 재혼 후에 배우자의 자녀의 결혼식에 내가 전 배우자의 자녀. 지금 살고 있는 배우자의 나의. 배우자. 거기에 그 거기는 엄마가 따로. 친엄마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재혼한 생모나 생부가 올 텐데. 올 수 있는데 네, 결혼식 내가- 그러니까 그때 가시겠어요? 안 가시겠어요? 가서도 어느 자리에 앉느냐가. 내 말이 의자가 2개잖아. 야. 지금 우리가 이렇게 엉덩이 붙이고 쌩해갖고 앉을 수 있는 게 그렇지. 아니잖아요. 여러분이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먼저 가서 그 의자에 앉아 있어. 하지 마. 내 자리인데. 아니 제가 그 일을 겪었잖아요. 네. 진짜? 네. 말씀하시면 돼요. 제가 이제 와. 배동성 씨랑 결혼을 했을 때 이제 저희 결혼하고 4개월 후에 이제 우리 수진이가 결혼했잖아요. 처음에 어떻게 가만히 있어 보자. 이거를 애들이 먼저 뭐 어떻게 얘기하기는 되게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저한테 해서 먼저 그냥 당당하게 물어봤어요. 물어봐야지. 엄마가 오실 수 있냐? 그때 이제 엄마가 미국에 계셨으니까 그래서 엄마가 오실 수 있냐? 그럼 당연히 무조건 제가 양보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 배동훈 씨의 딸. 네. 왜냐하면 내 자식이 결혼하는데 그럼. 당연히 생각인데 보고 싶은 게 너무나 당연하고요. 네. 미국처럼 우리 의자 4개 놓고 앉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미국은 4개 나요? 미국은 이 재혼하면 의자 4개 놓고 앉아서 결혼식 축하해주고 해요. 와, 어마어마하다. 야. 그래서 아니 이제 우리는 지금 그런 문화는 아니니. 그래서
아니 잠깐만요. 아니야. 지금 농담이에요. 아니야. 그냥 엄영수 씨가 넘어가. 엄영수 씨가 교회 의자가 필요하다뇨. 엄영수 씨가 교회 의자가 필요하다뇨. 긴 의자가 필요하다뇨. 말씀을 좀 짚으시네. 교회 의자가 제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저한테 막 엄영수 씨 긴 의자 필요하다뇨. 성당이 의자 다니고 있죠. 예. 기자가 통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너무 잘하셨습니다. 넘어가요, 넘어가. 네, 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수진한테 먼저 물어봤죠. 그래서 엄마가 오실 수 있느냐 그랬더니 아마 미국에서 들어오시기가 조금 급하게 들어오시기가 너무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쉽네. 그러면 그래, 그러면 진짜. 내가 앉아도 되겠냐. 아, 앉아도 되겠냐. 네. 그래서 그러면 괜찮다고 좋다고 해서 그래서 앉아서 이제 예쁘게 딸을 시집을 보냈죠. 근데 제가 만약에 이제 저도 이제 아들을 또 보내고 이래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심심찮게 하기는 해요. 근데 결론은 사실은 딱 어떻게 해서 이런 건 없어요. 그 상황이 돼야 그쪽 얘기도 들어보고 뭐 어떻게 할 건지 이게 될 것 같은데 이게 우리처럼 딱 닥쳐봐서 이게 이렇게 되지 미리 생각대로 되는 건 아닐 것 같은 생각은 있어요. 그렇죠? 무조건 간다? 아니면 나는 그래도 못 가겠다. 무조건 간다. 무조건 가죠. 가는 게 아이가 예를 들어 아이가 싫다고.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재혼을 했어요. 거기 뭐 이제 이렇게 재혼을 했어. 이제 우리 둘이 사는데 딸이 시집을 가. 근데 또 바깥분이 살아 있어서 거잖아. 오겠다 그러면 아 내가 혼주석에 앉는 거고 이혼한 남편은 뒤나 옆에 앉아. 지금 생보를 뒤로 뒤나 옆으로 밀리는 거야 순서가. 아, 지금 그 얘기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러니까 당신이 시래프였어도 내가 어떤 장부를 호적상 걷어서 냈다잖아. 수학해서 보내는 거니까 자기가 아니 근데 지금 거야. 그거 아니신 것 같은데. 제가 가서 그 이렇게 지켜보면서 아, 참 괜찮다라고 느꼈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본 그 아버지가 있잖아요. 예, 그죠? 예. 근데 이혼했어요. 했는데 가니까 그 이혼한 아버지가 앉아 있더라고. 혼주석에. 응. 그리고 나하고 같은 친구는 갔는데 거기 앉아 있으니까 이 내 친구가 지금 부인하고 살잖아요. 그렇죠. 근데 가서 그냥 뒤에 앉아 있더라고. 가족석 같은데 그냥 앉아 뒤쪽에 있을 것 약간 같아요. 거기서 굳이 그 앉아서 자리에 앉아서 하지 그냥 뭐 그러니까 우리도 마음이 편해. 같이 가는 사람. 대부는 뒤에 앉고 생부가 앞에 앉아요. 그렇게 했었다. 근데 이거 완전 그분의 다른 그 가지고. 감정은 보니까 어땠습니까? 감정 아무렇지 않게. 근데 우리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서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요, 이게 저쪽은 보니까요. 이혼했지만은 생부기 때문에. 생부와 자기하고 생부와 생모의 차이가 아니고요. 결혼할 때 어느 부모가 더 경제적 지원을 많이 했느냐 차이예요. 아 그럴 수도 있겠다. 네. 내가 이 결혼식에 굉장히 주도적으로 새 아빠지만 집도 사주고 이거 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앉아 있어요. 그러면 사람 네. 그런데 생부인데 일찍이 헤어져서 연락도 끊겼다가 그럼 갑자기 다시 성공했다고 나타나면 앞에 혼자 잘 안 앉혀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그게 싸움이 된 적 있어요. 합의가 안 될 경우에는. 근데 보니까 신랑 신부 되는 친구들은 이게 핏줄도 매우 중요하나 이 결혼식에 누가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경제적 경제적 정서적 지원을 도움을 해줬나? 줬느냐. 그러니까 아마 전젠주 마담도 그만큼 끈끈한 관계가 있고 믿음을 가니까 물론 이제 엄마도 미국에서 못 오시기도 했겠지만 신뢰감이 가니까 얘 앉아주세요. 빈자리보다 훨씬 나으니까 했겠지만 양쪽 있을 경우에 장난 아니에요.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아들이 다행히 우리 남편하고 사이가 너무 좋은데 삼남매 중에 우리 아들이 제일 먼저 결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속으로 저놈이 어떻게 할까. 왜냐면 아들이 40이 돼서 결혼하는데 지가 결정할 일이잖아요. 근데 지가 초대하고 같이 가서 양복 제일 좋은 걸로 맞춰드리고 시아버지 그 친정아버지하고 우리 남편 거 양복 아주 외국 걸로 싹 맞춰드리고 그리고 하는데 제가 정말 그때 콧날이 시큰하고 내가 아들을 참 잘 키웠구나라고. 그럼 혼주석에는 누가 앉아? 혼주석에 남편이 앉았지 지금 우리 남편이. 그리고 그 생부는 또 그때 굉장히 편찮으시고 또 그런 것도 상황이 있으면. 우리나라가 네. 부모의 역할에 그래도 대해서 이제 그게 다시 쉽진 생각해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왜 구하라 씨 돌아가시고 생모의 상속권과 관련해서 부양하지 않은 부모가 과연 상속권을 줘야 되느냐 가지고 이슈를 했듯이 그러니까 만약에 부모가 아무리 생모이고 생부이지만
뭐 보지도 않았고 뭐 결혼식 비용도 안 됐고 했다면 사실 거기에 앉는 것 자체가 아마 본인도 그렇고 자녀들도 그런 거고. 근데 이제 그걸 양보해서 앉게 했다면 그건 새로운 아마 그 아버지가 굉장히 그걸 양보한 케이스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지금은 가족 관계는 이제 친양자 제도가 생겼어요. 그래서 친양자로 일정 기간이 돼서 입양을 하면 그 전에 부모와 관계가 아예 단절이 되고 성도 변경되는 제도가 생겨서 요새 이제 젊은 부모들은 재혼을 하니까 애들이 성이 이제 재혼한 가정에서 이제 섞이면 아이들이 좀 안 좋으니까 오히려 친양자를 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런 제도도 생겨서 지금은 이제 새로운 가정을 좀 보호하는 쪽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핏줄보다는 실제로 어떻게 누가 가정을 이루고 애들을 케어했느냐 위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그럼 생각합니다. 아이를 처음에 그러니까 재혼을 해서 아이를 하면 그 전 성을 따르기보다는 이제 그거를 새로운 원하는 부모들이 좀 많이 생기고 있고, 많이 생기고 있다. 그래서 이제 아예 뭐 성 자체도 엄마 성을 따를 수 있게 이번에 이제 법도 개정이 되고 이제 그런 분위기여서 많이 좀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근데 맨 마지막에 그랬어요. 이게 그래도 나는 혼자 사는 것보다 재혼한 게 훨씬 좋다고 말씀을 두 분이서 드러드러 나누시는데 근데 생각해보면 그게 나이대별로 좀 다른 것 같아요. 나는 그렇게 했으면 뭘 굳이 또 살까 싶은 생각이 또 들기도 한번 하고. 살아보셨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미련이 없으신 근데 이제 또 분들도 나중에 있죠. 여러분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반대나 아니면 자녀들이나 참 이래저래 고민할 게 많지만 혼자 사는 것보단 그래도 다시 재혼하는 게 낫다에 손을 들어주시나요? 하셨으니까. 아이고 예. 좀 다른 게 이제 60이고 결혼 생활 30년 이상 해봤잖아요. 그러면 만일 내가 어떤 이유로 뭐 내가 싱글이 된다면 저는 재혼할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면 여러 가지로 복잡해져요. 왜냐면 제가 재산이 조금 있잖아요. 그렇죠. 부자죠. 그러면 그게 당장 문제가 돼요. 혼자 돼서 재혼을 한다. 그러면 좋기는 하겠죠. 안 좋겠어요, 그게. 예. 특히 좀 젊은 여자랑 하면 그렇겠지. 왜 꼭 젊은 여자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젊은 여자랑 결혼하면 더 이상 좋겠지. 입이 짝 찢어지지. 그러나 그 뒤에 벌어질 복잡한 상황들을 생각하면 그냥 여사친이나 여친이 낫지. 굳이 재혼까지를 할 이유는 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옆에 분은 네, 또 의견이 생각이 다르시네. 다르십니다. 이 재혼이든 삼혼이든 사혼이든 찰 수 있을 때까지 하는 거야. 찰 수 있을 때까지 하는 거야. 왜 그러냐면 지금 선생님 말처럼 문제들이 많아. 나 형이 너무 좋아. 그 많은 문제들은 다 해결이 돼. 해결이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좋아. 해결이 되든 안 되든 우리가 벌린 일이란 말이야. 근데 제가 그 재혼을 꼭 해야 되는 이유가 네. 일본에 재혼한 사람들, 그다음에 재혼하지 않은 사람들 조사를 했어요. 혼자 재혼 안 하고 사는 사람들은 66세에 많이 돌아가셔. 평균 66세에 돌아가시는 거야. 그런데 재혼을 한 사람은 81세 이상 살아. 남자들은 그래요. 특히 남자들. 네. 네, 남자. 여자도 마찬가지야. 여자는 안 그래요. 여자도 재혼한 사람이 더 오래 사는데 단 여자들은 혼자 됐을 경우 남자들보다는 많이 버텨요. 오래 버텨요. 네. 그리고 재혼을 하면 더 오래. 혼자 사는 사람보다 치매가 덜 오고. 네? 이게 좋은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야. 그러니까 반드시 재혼을 해야 돼. 반드시. 이병희 형이 본인은 재혼을 안 하고 연애만 할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모든 남자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저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만약에 그런 싱글이 됐으면. 근데 그 여자도 과연 그렇게 생각하냐 이거죠. 그렇지. 둘이 합의를 봤어. 자, 우리는 연인이야. 같이 그런 거 없이 편안하게 연인으로 만나. 오케이. 오빠 좋아. 오케이. 이게 반년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잖아요. 그럼 여자가 먼저 그래요. 난 뭐야? 우리 사이는 뭐? 난 당신한테 뭐야? 같이 약속을 해놓고. 그 여자들은 거의 그래요. 아이들 그러기 좋아. 때문에 네. 남자들이 오히려 보니까는 결혼을 뭐야? 이게 그거는 오히려 내 주위 여자들은 저는 아니 노노노노 옛날부터. 제가
그거는 남자들이 오히려 여자한테 집착을 하려고 하지 여자들은 절대 안 그래. 전 데이트할 때 No. 모든 여자들이 아니요. 이후에 잠깐만요. 채영님 아, 여기 뭐가 있나 봐. 채영님 씨 편 안 드는데 이건 채영님 씨 말이 맞습니다. 그쵸, 맞아. 채영님 씨 편 안 드는데 이건 채영님 씨 말이 맞습니다. 그쵸, 맞아. 그래요? 아, 연령대 상관없이요? 그래요? 왜냐하면 여성들도 경제적 안정이나 생활의 안정을 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혼할 의사 없이 계속해서 연인 관계만 유지하는 관계에 대해서는 별로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미평 원장님 말씀은 굉장히 로맨틱하고 그게 가능할 것 같은 스토리지만 반대로 생각을 여사친인 해보면요. 건? 여사친의 경우에 저희가 실제로 이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저렇게 사겨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헤어지자고 하는데 그럴 것까지면은 그냥 데이트만 하는 정도면 괜찮은데요. 실제로 이제 어떻게까지 하냐면 정말 가사 도우미 취급을 하면서 만나는 거예요. 실제로 모든 살림을 다 것들은 맡기고. 다 살림 잘하는데. 전부 다 부인처럼 하는데 집 비밀번호를 안 가르쳐줘. 전부 다 부인처럼 밖에 나가서 생활을 하는데 그건 너무 생활하는데 월급처럼 줘요. 그러니까는 이게 밖에서는 전부 다 부인인 것처럼 하고 모든 것들 다 부인인 것처럼 하는데 실제로는 존재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은 이게 이제 이렇게 재산관계가 복잡해진 걸 피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래서 법원에서는 요새 이런 경우까지 혼인관계를 좀 넓게 인정하는 추세로 가고 있어요. 네, 사실혼 관계를. 그래서 실제로 이런 경우가 그러니까 이게 재혼이냐 아니냐 혼자 사느냐 이런 참 고민이 되는 지점인데 재산관계 때문에 그러는 거라고 한다면 저는 차라리 엄영수 선생님 편을 좀 들어주고 싶은 생각이 계속해서. 혼인해라. 할 수 있는 한 계속해라. 망설이는 분께 재혼을 망설이는 분들께 한마디. 인간이 받는 스트레스 10가지를 통계를 낸 게 있어요. 네. 전 세계 인구에게 물어봐갖고 가장 큰 스트레스가 뭐냐? 배우자의 죽음. 그다음에 이혼. 그다음에 별거. 그다음에 몸에 질병 뭐 이렇게 상처가 나고 이런 거. 그다음에 결혼이 또 들어가 결혼이 엄청 스트레스를 준다 이거야. 그리고 뭐 쭉 해서 10가지가 있는데 그 헤어졌던 사람과 다시 재결합하는 거. 그게 9번인가 있어요. 그거 이제 10번이 은퇴야. 그런데 10가지 스트레스를 인간에게 주는 가장 큰 거 10가지를 골라놓고 보니까 다 결혼이라고. 결혼과 연관된 게 6개가 있어. 그럼 스트레스를 60%를 결혼 때문에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태어났단 말이야. 그럼 여러분의 부모님이 조상이 뭐 바보가 돼서 결혼했겠어? 왜? 재혼이 결혼이 가져다주는 이득이 훨씬 많다 이거야. 남는 장사라 이거야. 이 결혼이라는 건 재혼이라는 건 혼자 되면 또 하고 혼자 되면 또 하고 하면 할수록 남는 장사니까 조상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조상을 믿고 부모님을 믿고 혼자 되면 계속해.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어요? 지금 당장 눌러주세요.